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도산성은 원래는 국내성의 피난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레가 6,375. 그리고 고로봉식이라고 그러는데, 고로봉은 뭐냐면은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삼면이 절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지형이 거의 없어요. 이 고로봉식의 제일 큰 성이 어디냐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이 만주를 가면은 그런 지형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형을 찾았을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근데 여기 보면은 산산왕 때 AD 209년에는 아예 환도산성으로 도읍으로 옮겼어요. 그랬다가 동천왕 때 AD 246년에 관구검의 공격으로, 위나라죠, 유주자사, 여기서 함락돼요. 그래서 저 부곡조, 지금 연변까지 달아났다가 미루하고 우유가 이제 반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여기 다 불질러 버렸으니까 평양으로 천도했죠. 그랬다가 342년에 고국원왕이 다시 환도산성으로 올라와요. 그랬다가 전현의 모용왕한테 깨져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궁터가 남아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때 갔는데 이 기와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마다 주워가 갖고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굴을 했는데 3단이에요. 3단으로 돼 있고 2420평.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단.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 팔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팔각형 건물이 두 동이나 있다. 이 팔각형 건물은 뭘까? 이거는 다 장방형인데, 이건 다 그 왕이 거주했던 데죠. 이거 제사드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방 팔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손을 뻗칠 때 우리가 해 뜨는 방향을 향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동서남북을 배웠잖아요. 뒤는 서고. 그러니까 사방이에요. 사방을 또 쪼개면 팔방이 나요. 이게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 예. 그래서 천신과 지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 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했어요. 누가? 장수왕이. 그럴 때는 거기까지 가서 제사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린굴이라는 데서 동맹을 지냈다. 고려사 서경부,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을밀대는 금수산 꼭대기에 있다. 을밀대 바로 아래 벼랑이 있는데, 절벽이 있는데, 그 옆에 평양의 팔경이 하나인 영명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은 동명왕의 구제궁으로, 동명왕이 살았던 곳으로, 그 안에는 기린굴이라는 굴이 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백은탄이 있는데, 이제 그 탄이라는 게 물이 도는 것이죠. 거기 대동강변이죠. 바위에서 조수가 오르내려 따라서 조천석이라고 한다. 이 조천석은 뭐냐면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동명왕이. 태백일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구려 본기에 동천제는 역시 단군이라고 불렀는데 한맹은 동맹이죠. 그 동맹의 절기가 될 때마다 삼신을 평양에서 제사하여 맞이하였다. 지금의 여기는 기린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린굴로 되어 있고, 예, 기린굴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크게 맞이하여 의식하는 수열은 굴이죠. 굴에서 행했다. 구제궁에는 조천석이 있었다. 여기서 조의선인을 뽑았다. 그래서 국인들이 그의 선출됨을 긍지로 여겼다. 그래서 이 온달조에 보면은 온달을 갖다 훈련시키잖아요. 그 평강공주가. 그런데 거기에 뭐라 하면 낭낭의 언덕에서 사냥을 하여 그 사냥을 많이 한 자가 이제 뽑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의선이에요. 이 조의선인 출신들이 나중에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온달 장군이에요.
그래서 낭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하여. 이게 이제 국중대회입니다. 국중대회. 그게 이제 마지막 휘날레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은 걸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냥감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걸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이걸 뒤지다 어디까지 뒤졌냐면 일본의 경도대학, 교토대학교 부속 도서관에서 일제시대에 찍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 린, 굴. 딱 이거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요 해동지도 요건 규장각에 있죠. 우리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평양 지도에 보면 이 금수산이라고 돼 있죠. 네, 금수산. 여기 모란봉이죠. 여기에 부병루 여기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대동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명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린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정확한 위치와 그 다음에 사진까지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바로 동맹을 평양에서는 여기서 지냈던 거예요. 굉장히 신성한 장소죠. 네. 그 다음에 동해는 여기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드려 주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무천이라 하였다. 네, 하늘춤이에요. 하늘춤. 우리가 그 러시아 춤은 이렇게 다리를 하고 이렇게 탭댄스 비슷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알이랑 이렇게 둥근 원을 그어요. 이게 뭐 하늘을 뜻해요. 돌잖아요. 이게 다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천이에요. 뒤집으면 뭐죠? 천무예요. 천무. 하늘춤입니다. 하늘춤. 그리고 이 동해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홍산문화 같은 거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곰뼈가 나오고 곰상이 나와요. 그리고 용도 보면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고 뭐 그렇죠. 여기는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신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보면은 호족과 웅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호족이에요, 호족. 자, 그 나라는 산천을 중요시하고 여겼다. 이렇게 이제 쭉 책화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쫄라서 이제 그 속초를 여행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랑호를 한 바퀴 돌았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영랑호를 돌다가 그 이제 우리 호텔이 그 바로 옆에 영랑정이 있어요. 근데 영랑정이 어디냐? 범바이라는 데에 있어요. 호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옛날에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영랑이 사선들과 4명의 화랑이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영랑이에요. 그래서 영랑호야. 영랑이 놀았다는 호수에서. 그래서 이 영랑이 놀았다 그래서 거기가 이들이 올라가서 놀았는 데가 영랑정이에요.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그 바위가 뭐예요? 범바위잖아요. 이거는 호족이라는, 여기 호랑이. 그리고 강릉이 뭐예요? 동해잖아요, 동해. 그러니까 그게 상징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찍었어요. 호텔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범바위. 굉장히 커요. 이게 영랑호 끝에. 그리고 이게 영랑정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다 아는 거, 유명한 관광지니까. 지금 이 옆에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집사람하고 지금 어디냐 위치가 이 정도 돼요. 이 범바위 건너편을 도는데 갑자기 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 여기 북두칠성이죠? 밑에 게. 여기 위에 게 뭐예요? 삼태성이잖아? 네. 뭐야 이거?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 자기 이름을 많이 새겨놨어요. 조선시대에. 그래갖고 이제 이걸 샅샅이 뒤졌어요. 밑에도 보고. 봤더니 이게 고인돌이에요. 요거는 고인돌은 아니고 요 옆에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고인돌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고인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제대까지 있어요. 요만하게 판때기로 이렇게 갖고. 예, 재물까지 이렇게 차릴 수 있게끔. 자,
요 바위 옆에 요거 여기 보이죠? 요 바위예요, 요 바위. 요거는 이제 큰 바위고 요 옆에 바위. 거기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랑이 바위. 그다음에 칠성하고 삼태성의 별자리 바위. 이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랑호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성구역이었구나. 그러니까 영랑이 와서 노는 거예요. 사선이. 화랑들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냥해갖고 거기서 바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귀중한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끈따끈하게 학자로서 정말 여기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처음 아는 거고 처음 밝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이라고 하고 둘이서 이제 쭉 그 동해의 그 도성이 어디였을까? 그걸 찾다가 사천천이라는 데를 따라 올라가 봤어요. 제일 끝에 사기망리라는 데 안식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토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와편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는 산성이 있더라고요. 그 산을 다 뒤졌어요. 근데 거기에 운계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속에 산성이 있는데 완전히 요새예요. 정말 올라가기도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그래서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천천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천천의 하류에 방동리 유적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것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유적인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가 41기, 고인돌이 2개, 환호 유적, 그 다음에 유적이 2개, 그리고 점토대 토기, 우각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근데 주거지가 27기.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의 마을 유적으로 추산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릉의 최정상부 해발 99.6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지? 자, 보세요. 여기 세 개를 발굴했어요. 이게 또 움직였네. 이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게 A지구, B지구, C지구. 이거 이제 발굴하기 편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근데 여기 유적이 쫙 깔려 있죠. 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고, 여기 이렇게 패여 있죠. 요게 환호예요. 요게 환호 유적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요거 적이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구데기를 판 거예요. 근데 요 꼭대기,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 이게 만약에 이 산성이라면 거기다 막루를 세워야 돼요. 제일 꼭대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왜 유적을 안 만들었을까? 그거는 여기가 뭐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여기 보세요. 최정상부에는 특별한 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이것은 제사 의식을 했던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른 데는 여기 빽빽하잖아요. 보세요. 이 꼭대기도 여기 유적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왜 여기만 안 나와? 그 그림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강릉시 강문동에서는 저습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죠, 물탱이. 철기시대 제사유적이 발굴됐어요. 이걸 갖다가 발굴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개, 돼지, 소, 말, 사슴 이런 뼈들이 나와. 그건 철기시대 경질 무문토기, 탄알문토기, 신라토까지도 나와. 여기서 나온 게 점뼈, 복골이라 그러죠. 점을 쳤던 뼈가 12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 견갑골, 하악골인데 돼지뼈예요, 돼지뼈. 돼지뼈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점뼈는 먼저 구멍을 뚫은 뒤 구멍을 뚫고 불로 지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은나라도 그러잖아요. 은나라 각골문도 똑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이 유적은 초당동, 강문동의 대규모 추락지를 가지고 있는
더 제사 유적이다. 그러니까 물에 바다나 웅덩이가 있거든요. 여기 이 웅덩이에 바다나 호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냐면은 경포대 바로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예국 동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유적이에요. 요거. 그리고 이제 맥국 춘천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만천리라는 곳에, 만천리 유적인데, 이건 이제 춘천여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환상열석.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돌을 동그랗게 스톤헨지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몇 개를? 8개를 둥글게 배치한. 그걸 갖다가 환상열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태용 박사가 이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철원 저탄리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상열석이 고인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크기는 직경이 10m, 높이가 40에서 50m 정도 되고, 그 안에는 이렇게 돌들을 쭉 깔았어요. 예, 요게 이제 맥국의 제사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옥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게 이제 북한에서 한 건데, 함경북도 길주시 문암리에서는 환상열석, 이게 석자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황산열석인데 이거와 같이 낄따란 장타원형. 그래서 이 길이는 940cm, 이 단축은 760, 높이는 한 40cm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쭉. 그 다음에 이제 길쭉은 평릉리에서는 2개가 나왔어요. 환상열석이. 그래서 이제 제 1호는 장축이 100cm, 단축이 17cm. 이거 좀 작죠. 그 다음에 2호는 장축이 40, 그 다음 단축이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동옥조 지역의 제천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옥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흑룡강성 쌍합산시 우의현에 있는데, 거기에 복림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둘레가 6km 정도 된 9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7번 성이 중심 센터입니다. 근데 그 성의 가운데 그 남쪽에 칠성하라는 강이 흘러요. 그 강 건너에 포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북두칠성의 재단터가 발견됐어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복림산성이거든요. 요게 7번 성이에요. 네모나죠. 다른 건 다 둥그렇죠. 요게 칠성합니다. 이렇게. 여기 써있죠? 칠, 성, 하. 이렇게 됐고. 요게 포대산이에요. 요 포대산에 지금 요 꼭대기 유적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잘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찍은 사진이죠. 포대산. 이 밑에 칠성화 쪽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상상도를 이렇게 한 거죠. 요게 칠성을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에 따로 별자리가 하나 따로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요게 뭐냐? 북두칠성이죠. 왜 그러냐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예,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제 열국에 대한, 그러니까 막조선에서부터 쭉 해서 뭐 맥국, 예국, 그 다음에 고구려, 부여, 이런 것들의 그 열국들의 그 제사, 유적,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세하게, 어떤 거는 뭐 동해 같은 거는 발견한 지 한 2주?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이제 변한 지역과 이제 우리가 이쪽 마한 이쪽 지역, 진안 지역, 이런 걸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